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9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어제까지 닷새 연속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었습니다.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 그리고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25% 정도로 3개월째 동결을 시켰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불안 요인은 남아있지만 환율 전쟁 등의 대외적인 불안 요인을 감안한 것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얘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이 진행되고요. 2부 시간에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룹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시황 흐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죠. 금토기와 10월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 오전 금토기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냐 환율이냐 두 가지 고민이 팽팽하게 작용했지만 결국 환율 안정에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인 상승 마감하면서 다우지수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한 18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8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5일선을 가볍게 지지하면서 장 초반 1890포인트 위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장 초반에 189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장 1900포인트 회복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11시간 현재는 1892포인트,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현재 2천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사실 외국인이 장 초반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매도로 대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투신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95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만이 차익 실을 나서면서 3천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기관 매수에 힘입어 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다 오늘 정책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코스닥은 4포인트 오른 50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0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가볍게 500포인트 위로 올라왔는데요. 현재 모든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0.8%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19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낙폭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7원 80전 하락한 111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주문 실수가 발생하면서 계산가에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1116원으로 정정된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통위 결과에도 환율 낙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환율 흐름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개월째 동결할 것으로 발표되면서 은행주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이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3%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주들은 금리 동결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건설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6%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산업이 5%, 대림산업 4% 이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정 장세를 마치고 이틀째 급등하면서 증권주 2% 이상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우증권이 3%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3% 오르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이 4% 이상 급등하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일터널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그 개발 효과가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되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울트라건설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도 1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특수건설도 9% 이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원전 수출이 빠르게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관련 종목도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효성이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기술이 3%, 보성파워텍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오늘 이벤트 하나는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김중수 한은총재 입이 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만큼 오늘자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드렸다시피 두 가지 큰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이었고요. 남은 하나는 이제 장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옵션 만기일 이벤트겠죠. 시장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일부를 빛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싱크풀의 비숍님 나오셨고요. 이트레이드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합니다.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팔았는데 오늘 다시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 부진을 보였던 IT주가 인텔의 호실적을 발판 삼아서 오늘 오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포함이 돼 있기도 한데요. 코스피 시장은 비숍님께 여쭤보죠. 네. 예. 시장 자체는 지난주 제가 출연했던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정점을 찍고 실제로 꺾어졌다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발 매수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요. 유동성 효과라는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 효과로 증권주는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시장 장세로 증시로 계속 몰려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1900선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낫겠고요. 환율 문제라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IT주들의 어떤 상승세는 외국인이 비록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정 부분 어떤 꺾어졌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의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매매의 관점은 종목별로 공평하게 시장은 배분이 된다라고 볼 때 비교적 여지껏 소외되어 있거나 저평가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꾸준한 수익을 내시기는 좋고요. 나머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락이 있었던 IT주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몰고 가려는 설계보다는 짧게 먹는 게 낫겠고요. 오히려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중국 관련주 같은 종목들도 오늘서부터는 이제 슬슬 건드실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여전히 1900선은 어렵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비숍님, 그렇다면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현재 이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설계를 나눠보면 많이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때는 막강한 유동성에 힘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 정도 나온다 해도 지수의 교란은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미국 다우가 11,000을 넘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꺾어질 때 그 우리나라도 꺾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 현재 유동성이나 개인들의 내성을 바탕으로 할 때 시장 자체는 10월 말까지는 그런 대로 하락이 오면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의 요체인 옵션 만기일 영향도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여간에서는 뚫기 어려웠던 500선 오늘 돌파하면서 장을 출발한 이후에 그 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과 4대강 테마주가 초급등세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풍력주, 태양광주도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정영훈 과장님. 예, 한 2주 정도 동안 그 500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그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항상 음선으로다가 시초가가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양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500선에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스닥을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그 작년하고 재작년 뭐 그 이전에 코스닥 시장하고 많이 틀려졌다라고 하는 점들은 코스닥 시장이 이번에도 뭐 그 한일 해저 터널 같은 테마들이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동시에 상한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마라고 부르기엔 좀 종목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이거는 코스닥 그 시장 내에서 개인 투자가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성향이 예전처럼 그 테마주에 몰리는 그런 투기적인 매매보다는 랩 어카운트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것 거래소에서 있었던 그런 형태들을 코스닥에서 좀 반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소하고 코스닥 사이 간에 그 어떠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코스닥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코스닥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이제 그 기관들 매수세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닥 그 매수의 주체는 그 국민연금하고 외국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IT하고 관련된 소재하고 부품주 쪽에 매수세가 몰렸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대표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보실 거는 어제 이제 한국거래소가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29종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일기에 있는 히든 챔피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위주로다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동안 수익률이 나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된 그 기준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 점유율뿐만이 아니라 수익성하고 기술력, 재무 안정성들을 통틀어 가지고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29개를 거래소에서 지정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은 이런 기술력과 재무 안정성들이 겸비된 그런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지금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수익률을 예전에 코스닥 시장처럼 높게 잡지 마시고 꾸준한 상승처럼 거래소 종목들을 발굴하시듯이 코스닥 종목도 발굴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간 태양광에 비해서도 풍력주가 조금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총 한 40조 원을 2015년까지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풍력주도 올라갑니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수익을 내신 분들은 잘라내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말씀. 예. 이따가 그 종목 추천 시간에도 제가 풍력주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일단은 그 정부가 정책을 집행을 하는 거가 단기간에 이제 끝날 게 아니라 꾸준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의 선진국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한 정책적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 정책 테마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을 내신 분이나 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풍력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 전문가의 종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결과를 확인해 보고 가야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승리는 비숍님께 돌아가 있습니다. AVCNC가 마이너스 수익이 났지만 정영훈 과장님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승리를 거두게 된 거고요. 증시전략센터 위클리 종목 배틀 경우에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따라하신 분들은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께서 내주신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점검을 짧게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비숍님, 네. AVCNC가 생각보다 잘 못 갔거든요. 혹시 네.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저는 종목 배틀이라고 해서 종목을 별도로 따로 고르지는 않고요. 예. 저는 종목을 살 때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가 상태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서부터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드린다라는 것을 먼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나온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KCC, 해인, ENF 테크놀로지 등등등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시고 계실 텐데 우리 에이블 CNC도 말씀드린 대로 17,000원 정도가 매수가이셨을 겁니다. 제가 권장해드린 잘 사셨고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17,000원 손절 깨지 않는 범위라면 목표가 2만 원이나 2만 1,000원까지 충분히 먹고 나오셔도 충분한 상태에서 매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쇼님의 에이블 CNC 봤고요.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넥센타이어 지난주 흐름이 왜 생각보다 잘 안 갔을까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일단은 넥센타이어 자체가 종목이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배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7,800원 선은 깨지는 않았고 8,000원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한 3일 동안 보여줬는데요. 이 8,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1주나 2주 정도 더 지나가면서 21선이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과 함께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난주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별 움직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수하셨던 가격들 8,250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먼저 오늘 비숍님께서는 남해화학을 선정하셨고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동국 SNC 시장에 관심 한 중심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설정해 보야겠죠. 먼저 비숍님의 남해화학부터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이 어제장 대비해서 2%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17,95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의 동국 SNC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동국 SNC는 현재 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8,88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비숍님의 남해화학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래손에 있는 종목이고 왜 이 종목 한 주 동안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네, 시장의 테마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로요. 지금은 또 4대강 비슷한 터널 관련주로 넘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한번 시세를 내고 빠져 있는 쪽이 이제 에그플레이션 또 농작물 관련주가 되겠고요.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기후와 관련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투기성 자금들이 돌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시세가 내다가 완전히 꺾이지 아니하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의 대장격인 남해화학이 다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17,950원으로 매수가가 책정은 됐습니다만 현재 17,85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에 이번에 사셔도 됩니다. 제가 늘 이제 추천을 할 때 나는 여기서 사지만 여러분들 얼마에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번은 요 가격에 사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로스컷 기준은 좀 넓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16,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액은 19,000원 정도 짧게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패턴에서 위로 올라갈 때 19,000원 위로 넘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돌고 돌아서 이제 에그플레이션 쪽으로 또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서 동사를 관심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예, 비숍님께서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남해화학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먼저 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비숍님의 남해화학 그리고 정영훈 과장님의 동국 SNC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동그라미 표를 주셨을지 그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남해화학이 3표를 얻으셨고요. 동국 SNC가 5표를 얻으셨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에 동그라미 표를 더 주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동국 SNC 선택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시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게 적용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하고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국내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업종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 장비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다 태양광을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주물이라든지 주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 조선주하고도 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조선업으로다가 풍력 산업을 키운다라는 정부의 비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한 것도 내일 있게 되는 이제 중국의 오중전회 때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발 앞서가지고서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동국 SNC라는 종목인데요. 풍력 타워라고 하는 윈드 타워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풍력 발전 타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익이 급증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풍력 타워에는 특히나 재고가 없습니다. 풍력 타워가 세워질 때마다 다 각각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맞춰가지고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다, 재고 부담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동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추이도 2010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15억 정도였는데요. 4분기 컨센서스 이익이 한 36억으로다가 하반기가 갈수록 이익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동국 SNC의 지금 하락 추세가 2010년도 3월 달부터 시작되던 그 추세를 바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 이제 8,500원 선의 돌파갭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 돌파갭은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이 돌파갭을 지지를 하는 8,500원 선으로다가 지금 지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800원 선에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의 목표 주가는 3, 4월 달 횡보를 했었던 만원 선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다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사항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매수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하락할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아마도 만원대 아래에서 사고서 만원대 이상이면은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풍력주죠.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4%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3% 가까이 오르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된 상태라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정책 테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흐름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숍님께서는 남해화학을 들고 나오셨죠. 남해화학을 매수한 가격이 17,950원이었습니다. 17,850원에서 950원 사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의 동국 SNC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8,88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 8,5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목표가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스타 Q&A 시간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